자, 시작합니다. 자, 5단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지? 힘의 작용이라고 돼 있어. 힘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얘들아? 파워 아니야. 알겠죠? force라고 합니다. force. force라고 하는데 힘을 앞으로 우리는 뭐로 나타낼 거냐면은 요 force의 F만 따가지고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F1, F2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힘 1번, 힘 2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힘은 F, force로 나타낸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힘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힘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 힘의 평형이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자, 여기에 얘들아, 책상 위에 공이 하나 있어. 책상 위에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어. 이렇게 필통이 하나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물체는 지금 힘을 받고 있을까, 안 받고 있을까? 받고 있죠. 무슨 힘을 받고 있지? 그렇지. 중력을 받고 있어. 중력을 받고 있는데 이 물체는 지금 움직여요? 정지돼 있어요? 정지돼 있어. 정지돼 있다는 얘기는 이 물체한테 주어지는 힘이 얼마다? 0 이라는 얘기거든. 어? 말이 돼, 안 돼? 안 돼. 왜? 중력이 금방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힘이 0 이래요. 왜 0 일까? 자, 봐봐. 중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아래쪽 방향이지. 중력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인데 지금 얘가 정지돼 있다는 얘기는 위쪽 방향으로 뭔가 힘이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누가 힘을 주고 있느냐면은 그렇지. 책상이 힘을 주고 있는 거지. 얼마만큼으로 힘을 주고 있느냐? 중력만큼의 힘을 책상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힘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은데 방향은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이지. 맞죠? 아래쪽으로 10이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얼마가 주어지고 있는 거야? 10. 그러면은 아래쪽, 위쪽 방향이 반대니까 얘한테 주어지는 힘은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야. 그 힘을 뭐라 그러냐면은 합력이라 그래. 합력. 또는 우리말로 바꾸면은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알짜 힘.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해. 요까지 이해되니? 되겠어? 그래서 알짜 힘이 0이 되는 것을 힘의 평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 얘기를 여기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힘에 대한 얘기는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 산성력하고 누구요? 부력에 대한 얘기로 끝냅니다. 오케이? 탄성력하고 부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힘의 작용하고 운동 상태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할 때 운동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고놈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부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볼게, 얘들아. 앞에 잠깐 볼게요. 물체의 무게, 물체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뭐라고 한다? 무게라고 한다. 빈칸 메꿔 줄게요, 바로. 물체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뭐라고 한다? 아니, 물체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무게라고 하는데 쌤이 여기다가 부가 설명을 달아 줄게. 무게는 곧 중력이다. 무게는 곧 뭐다? 중력이에요.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울을 사용하는데 이 저울은 어떤 저울을 사용하냐면은 용수철 저울을 사용합니다. 무슨 저울을 사용한다고? 용수철 저울. 용수철은 힘을 주면은 변형이 되잖아? 변형됐다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죠.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맞죠? 요런 용수철 같은 물체를 뭐라 그러냐면은 탄성체라 그래. 그래서 용수철 저울은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야. 누구를 이용한다고?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다.
자, 저울의 종류와 쓰임새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림은 몸무게를 잴 때 쓰는 거니까 뭐지? 체중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용 저울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안즘뱅이 저울이라고 불러줘. 안즘뱅이 저울. 그다음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옆에 전자저울 있죠. 알지? 전자저울도 한성력을 이용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은 쑥 무게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그지? 자, 두 번째. 수평잡기를 이용하여서 두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거. 여기서 수평잡기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질량을 이용하는 겁니다. 누구를 이용한다고? 질량. 질량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질량이라는 말이 새로 나왔어. 맞지? 질량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해 볼게요. 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무슨 상태? 수평이라고 하고 수평대나 양팔 저울을 이용하여서 여기 양팔 저울 또는 얘가 질량을 측정하는 거야. 알겠죠? 또는 윗접시 저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윗접시 저울 들어봤니 얘들아? 윗접시 저울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접시가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에 요렇게 생겨 먹은 거. 본 적 있어요? 요거 윗접시 저울이라 그래. 되겠죠? 양팔 저울은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요렇게 생긴 거는 양팔 저울. 얘는 양팔 저울, 쟤는 윗접시 저울. 됐어요? 자, 받침점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 놓았을 때 수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물체가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알겠죠? 너 시소 탈 때 생각해 봐.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애가 앞쪽에 앉아야 돼, 뒤쪽에 앉아야 돼? 그렇지. 그 받침점으로부터 요게 받침점이야 얘들아. 요거. 요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얘는 가볍다. 쪼끔 더 갈게요. 자, 여기 쌤이 살짝 확대시켜 볼게. 잘 봐. 받침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 갔니? 두 칸 갔지. 2.5칸 갔네? 맞지? 2 하고 3 사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2.5 칸을 갔어요.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몇 칸 갔어? 5칸 갔어. 그럼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지. 맞아? 거리의 비가 1대2 라는 얘기는 무게의 비도 1대2가 됩니다. 오케이? 식으로 우리가 수학으로 나타내잖아? 이렇게 돼. 얘의 무게를 W1 이라고 할게. 얘의 무게를 W2 라고 할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한다 그러면은 W1 곱하기 A는 W2 곱하기 B하고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되겠어? 요런 식으로 수학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요거까지는 너희가 몰라도 되고 자 봐봐.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고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어?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봐 줄게요.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았을 때 무게를 비교하는 첫 번째,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수평을 이루고 있어. 그럼 두 놈의 무게가 서로 어떻다? 같다. 기울어질 때는
기울어진 쪽의 무게가 더 어떻다? 무겁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죠. 요거 전부 다 몇 학년 때 나왔던 거라고? 초3 때 나왔던 거야. 기억나? 나요 진짜로? 대박인데. 자,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인제 중학교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과학에서의 힘 봐 줄게요. 과학에서의 힘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하게 하는 원인을 뭐라 그런다?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 자, 첫 번째,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앞에 봐 주세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근데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이고 운동 상태의 변화를 우리가 쪼끔 봐 줄게요. 운동 상태의 변화. 운동 상태는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운동 상태의 변화는 빠르기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누구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빠르기.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빠르기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물체는 뭘 받았다? 힘을 받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돼요. 빠르기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그 물체는 힘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방향의 변화가 없어. 그 물체는 힘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빠르기나 방향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모양의 변화는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만약에 시울이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면 시울이의 얼굴이 찌그러질 거 아니야. 맞죠? 모양의 변화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너희가 축구공을 차면 축구공 찌그러져 안 찌그러져? 찌그러지지. 그거 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렇지. 팔을 당겨요. 팔을 이렇게 당기면 모양 변해 안 변해? 너희 팔 뭔지 알아? 팔, 팔. 팔. 팔 이렇게 잡아당기면 모양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 맞죠? 그럼 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다. 알겠죠? 자,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둘 다 변화가 일어나는 알겠죠? 그게 힘을 받은 것이다. 두 번째, 힘의 단위 볼게 얘들아. 힘의 단위 뭐로 써져 있니? 알파벳 N으로 써져 있지. 뭐라 읽어준다? 뉴턴이라고 읽어줍니다. 뭐라 읽어준다고? 뉴턴이라고 읽어줘요. 얘들아, 1 킬로그램은 몇 뉴턴? 9.8 뉴턴이야. 오케이? 여기서 킬로그램은 1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질량. 질량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9.8을 곱하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무게가 돼. 또는 중력이 돼. 중력의 역자가 무슨 역자일까? 그래서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질량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고? 9.8을 곱하면 돼요. 힘을 측정하는 방법은 용수철 저울이라든가 힘 센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고 밑에 나와 있는 힘을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쭉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의 표현으로 들어갈게. 힘은 눈에 보인다 그랬어? 안 보인다 그랬어? 안 보여. 그래서 힘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화살표로 표현을 해줘요. 얘들아, 화살표가 시작된 점을 무슨 점? 작용점. 화살표의 길이를 뭐라 그런다? 힘의 크기. 그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뭐라 그런다?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때 화살표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 힘의 크기로 나타낸다 그랬죠? 화살표의 길이와 힘의 크기는 비례하는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
요렇게 선생님이 표시를 해 놨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2 센티미터야. 2 센티미터야. 요 놈의 크기가 1 뉴턴이라고 할게요. 몇 뉴턴? 1 뉴턴. 그러면은 요렇게 표시가 돼 있어. 거리를 재봤거든? 6 센티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얘는 몇 뉴턴일까요? 그렇지. 3 뉴턴이 됩니다. 2 센티미터에서 6 센티미터로 몇 배 증가했니? 3배 증가했어. 그러면은 힘도 몇 배가 증가된다? 3 배. 둘이 어떤 관계라고? 비례하는 관계다. 힘의 크기는 3 배로 증가했는데 방향은 같아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지. 힘의 크기는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다. 힘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겠죠? 됐어요? 자, 나란한 힘의 합력과 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합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합력. 너희 한자 알아? 한자 좀 아니? 이거 무슨 자인 줄 아는 사람? 더할 합자예요. 더할 합자. 알겠죠? 그다음에 요 글자는 무슨 글자인 줄 아는 사람? 힘력자. 이게 합력이야. 알겠죠? 힘이 더해진 값을 갖다 합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또는 합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라고도 불러준다? 아까 얘기했었는데 알짜힘. 뭐라고도 한다고? 알짜힘이라고도 합니다. 자, 물체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우리는 합력 또는 알짜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밑에 첫 번째 그림 봐봐 얘들아. 에 몇 명 있습니까? 2 명. 2 명이 뭐 하고 있지? 물체를 밀고 있지. 어느 방향으로 밀고 있어? 둘 다 오른쪽으로 밀고 있네. 맞아요? 그럼 이 물체가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얘가 얘가 주는 힘이 10 뉴턴이라고 할게. 얘가 주는 힘이 5 뉴턴이라고 할게. 그럼 물체가 받는 힘은 총 몇 뉴턴일까? 두 방향이 서로 어떤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지. 그럼 둘이 더해 주면 돼. 몇 뉴턴? 15 뉴턴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 두 번째 그림 봐 줄게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애가 밀고 있어. 5 뉴턴으로 밀고 있어. 왼쪽에 있는 애가 밀고 있어. 7 뉴턴으로 밀고 있어. 그러면 누가 힘을 더 세게 주고 있어? 오른쪽이 더 세게 주고 있지. 몇 뉴턴 더 세게 주고 있어? 그럼 이 물체가 받고 있는 알짜임, 합력은 얼마다? 2 뉴턴이 되는 거야. 같은 방향일 때는 힘을 덜어 어떻게 줬어? 그렇지. 더해 주면 되는 것이고 반대 방향일 때는 힘을 어떻게 주면 된다? 빼 주면 돼. 차를 구해 주면 되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를 빼 줘야 돼? 큰 쪽에서 작은 쪽, 작은 쪽에서 큰 쪽.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 줘야 돼. 무조건. 알겠죠? 그리고 큰 쪽의 방향을 힘의 방향으로 잡아 주시면 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렇게 이런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힘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는 종이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녹색 힘이 몇 뉴턴이라고 표시가 돼 있니? 1 칸, 2 칸, 3 칸, 4 칸, 5 칸. 그러면 1 칸에 몇 뉴턴이란 얘기야? 그렇지. 10 뉴턴이란 얘기죠. 총 5 칸을 갔으니까 얘 몇 뉴턴? 50 뉴턴. 얘는 몇 칸 갔어? 3칸 갔으니 몇 뉴턴? 그러면 둘이 다 더하니까 총 몇 칸 갔어? 그렇지. 80 뉴턴. 합력은 둘이의 두 힘의 뭐다? 합이다.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그림 봐 줄게 얘들아. 녹색 힘이 몇 칸을 갔습니까? 그럼 몇 뉴턴? 50 뉴턴. 파란색 힘이 몇 칸을 갔습니까? 몇 칸? 3 칸이니까 몇 뉴턴? 그러면 둘이 빼주면은 몇 칸? 2 칸. 몇 뉴턴이다? 20 뉴턴.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해돼요? 요걸 합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힘의 평형으로 갈게.
자, 물체에 작용한 두 힘의 합력이 얼마가 될 때? 음, 두 힘의 합력이 0이 될 때. 이때 우리는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뭘 이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어. 자,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중요한 거 나와요. 두 힘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이 있어. 두 힘이 평형을 이루려면은 합력이 0이 되려면 두 힘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주어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마지막 하나, 얘들아. 여기 생 그림 봐봐. 여기.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이쪽으로 선생님이 10N의 힘을 가했어. 요쪽으로 선생님이 10N의 힘을 가했어. 힘의 크기 서로 어때?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이 두 힘의 평형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힘의 평형 아니야. 왜 아니냐면은 얘를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해 봐.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면 이 물체가 가만히 있어, 움직일까? 돌지. 맞아? 그럼 움직인다는 얘기야. 움직이면은 힘의 평형이 아니야. 언제까지 움직이느냐 하면은 요렇게 움직이죠. 요때까지 딱 움직이지. 이해되나? 그러면 자, 얘들아 봐봐. 요 점이 무슨 점? 화살표가 시작된 점. 그렇지. 요 점이 무슨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작용점이 서로 다르지. 그러면 요 선을 연장해 볼게, 얘들아. 요렇게 선을 연장하잖아. 그럼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작용선이라고 불러줘. 알겠니? 얘를 쭉 연장을 하면 이것도 뭐다? 작용선이에요. 작용선이 서로 일치합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지. 떨어져 있지. 근데 두 번째 그림 봐봐.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작용선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 일치하지. 맞나요? 작용선이 일치해야 된다. 그게 세 번째 조건이야. 일직선상에서 작용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작용선이 같아야 한다. 작용선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힘의 평형 조건, 두 힘의 평형 조건 몇 개? 첫 번째 뭐라고? 두 힘의 평형 조건은 힘의 크기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 위에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요? 자, 얘들아, 밑에 자석이 있어. 자석이 있는데, 자, 얘가 위에 붕붕 떠 있네? 떠 있다는 얘기는 둘 사이에서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 뭐라 그러지? 청력이라 그래.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거 잘 봐야 된다, 얘들아. 지금 A가 B를 어떻게 하고 있어? A만 볼게요, A만. 얘들아. A만 볼게요. A는 지금 현재 위에 공중에 매달려 돼 있지. 왜 매달려 있어? 그렇지. 그러면 위쪽으로 작용하겠네. 이거는 B가 A를 뭐 하는 힘이야? 미는 힘이야. 이 힘을 뭐라 그러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자기력. 자기력 중에서 미는 힘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 청력이라 그래. 근데 밑에 있는 빨간색 자석을 치워버리잖아? 그럼 초록색 자석이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누가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지? 중력. 그럼 중력이 클까요? 자기력이 클까요? 그렇지. 두 힘의 크기 서로 어때? 같지?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지? 같은 작용선상 위에 작용점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자기력과 중력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력과 중력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0 쪽을 펴 줄게 얘들아. 10 쪽. 자, 합력 구하기 연습할 거야. 앞에 한번 봐 주세요. 지금부터 필기하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만 보고 따라와. 그리고 너희가 다시 하면 돼요. 자, 눈금 한 칸은 몇 뉴턴이라고 돼 있죠? 1 뉴턴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A는 몇 뉴턴일까? FA는 2 뉴턴. FB는요? 4 뉴턴. 합력은 시우라 몇 뉴턴? 합력은 몇 뉴턴? 합력은 몇 뉴턴? 응? 몇 뉴턴? 어디 갔다 왔어요? 합력은 몇 뉴턴? A가 지금 몇 칸 갔지? 오른쪽으로 2칸 갔지? 맞아? 그럼 몇 뉴턴? 아니 A 몇 뉴턴이야? 2 뉴턴. B는 몇 뉴턴? 그럼 합력은 몇 뉴턴? 그렇지. 두 놈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방향이 서로 같으니까 두 놈을 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몇 뉴턴이다? 6 뉴턴이다. 됐어? 됐어? 자, 그다음에 A 몇 뉴턴이야 도윤아? 2 뉴턴. B 몇 뉴턴이야? 4 뉴턴. 그러면은 합력은 몇 뉴턴이 되죠? 어느 쪽으로?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니까 큰 데서 작은 데로 빼주라 그랬지. 그럼 몇 뉴턴? 그렇지, 2 뉴턴. 어느 방향? 그렇지, 오른쪽으로 2 뉴턴. 어떻게 하는 줄 알겠지? 오케이? 자, 신우야, A 몇 뉴턴이야? 그렇지, A 3 뉴턴. 그다음에 B 몇 뉴턴이야? 2 뉴턴. C 몇 뉴턴이야? 4 뉴턴. 그러면은 오른쪽은 같은 방향으로 주어지고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몇 뉴턴이야? 6 뉴턴이야. 그러면 합력은 몇 뉴턴이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그럼 빼주라 그랬지. 그럼 몇 뉴턴이야? 3 뉴턴. 어느 방향으로? 그렇지. 오른쪽으로 3 뉴턴이 되는 것이다. 좀 이따 하세요, 필기. 지금 하지 말고. 하는 방법을 보라는 얘기야. 알겠죠, 지금? 자, 스텝 1, 2 요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밑에 유제 1 번부터 갑니다. 유제 1 번. 한 칸당 몇 뉴턴이다? 10 뉴턴. 얘들아 다 같이 딱 가자. 앞에만 보세요. A 몇 칸 갔어? 5 칸. 그러면 A에 주어지는 힘은 몇 뉴턴으로 표시할까? 50 뉴턴. B에 주어지는 힘은 몇 뉴턴으로 표시할까? 30 뉴턴. 3칸 갔으니까.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니까 빼주라 그랬지. 그럼 합력은 몇 뉴턴이 됩니까? 20 뉴턴인데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되겠어? 됐어? 자, 유제 2번 갈게요. A 몇 뉴턴이야? 한 칸당 몇 뉴턴? 10 뉴턴이라고 돼 있으니까 A는 몇 뉴턴? 10 뉴턴. B는 몇 뉴턴? 30 뉴턴. C는 몇 뉴턴일까요? 50 뉴턴이네. 그럼 먼저 같은 방향에 있는 애들 둘이를 봐야 되겠지? 몇 뉴턴이야?
40 뉴턴이야. 그러면은 왼쪽으로 40 뉴턴, 오른쪽으로 50 뉴턴 빼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되겠지. 어디에서 어디를? 큰 데서 작은 데를. 그럼 몇 뉴턴이 나옵니까? 10 뉴턴이고 방향은 어느 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10 뉴턴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쉬워 안 쉬워? 쉽죠? 쉽죠? 요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